아마 오늘 정보 같은 경우에는 MA1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워크웨어나 밀리터리에 기반을 둔 의류들은 현대 패션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자켓, 카디건, 더플코트 등 이런 것들을 주변만 둘러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이템들 중에서 봄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아이템 중 하나라고도 생각이 드는 플라이트 자켓, 소위 보머 자켓이라고도 불리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아이템은 1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밀리터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현재는 스트릿웨어부터 컬렉션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중적이고 매력적이고 클래식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플라이트 자켓의 종류를 다루는 거는 시간 관계상 꽤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디자인들만 몇 가지 뽑아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에 기반을 둔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했죠? 바로 세계대전인데요. 이 플라이트 자켓 또한 1차 세계대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공중에서 포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전쟁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조종석을 살펴보면은 밀폐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조종석이 덮여 있지만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자연스럽게 찬바람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5년에 두꺼운 플라이트 자켓을 최초로 입은 것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왕립 비행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대 의류에서는 기능성 소재들이 정말 많지만 그 당시에는 기능성 소재가 막 너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나마 보온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소재는 레더였기 때문에 그 레더를 가지고 플라이트 자켓을 만들곤 했어요.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플라이트 자켓이 이 유럽권에서 정말 뜬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은 1917년에 에비에이션 클로딩 보드가 설립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미국의 플라이트 재킷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플라이트 자켓의 상징적인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A1 재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1 재킷 같은 경우에는 1927년부터 31년까지 생산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는 여러 업체들에서 이 제품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각 디자인마다 디테일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있는데요. 일단은 차가운 공기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허리 부분이랑 커프스 부분에 니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 숏한 기장감과 전면에는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랫 포켓이 달린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현대의 플라이트 자켓을 만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931년부터 43년도까지 A1의 후속 플라이트 자켓인 A2가 만들어졌는데요. 여전히 조종사가 개방된 비행기를 탈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재킷이기도 한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말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는 실크 안감을 대었습니다. 지금 말가죽을 생각을 해보면은 와, 이렇게 비싼 것을 왜 군복에 사용을 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산업화로 인해서 말이 그렇게 쓸모가 없었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말가죽의 수요가 굉장히 적고 공급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실 브라운이라고 불리는 컬러로 여러 가지 형태의 플라이트 재킷이 나왔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가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도 했고 실크로 낙하산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A2 재킷은 염소 가죽과 안에는 면으로 덧대는 경우로 변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A1과 A2는 실루엣상으로 볼 때는 거의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지퍼 클로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셔츠 같은 접이식 칼라랑 그리고 어깨 견장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A2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평생 입을 수 있는 재킷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재킷은 군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특히 많이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킷을 입는다라는 거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했죠. 또한 소속이나 군대에 있을 때 업적 그런 것들을 이제 배지나 자수 형태로 디자인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는 대중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면서 일반인들이나 군인들 모두 매력적으로 보이는 재킷이 되었죠. A2 자켓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스티브 맥퀸이 배탈주에서 입었던 모습이 떠오르긴 하네요. 이 재킷은 패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컬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멀한 느낌을 낼 수 있지만
플랫 포켓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함이 잘 드러나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재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항공 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높은 고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점 더 차가운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옷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플라이트 재킷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G1이라는 재킷인데요. 이 자켓도 사실 1930년대에 나왔지만 1943년에 A2 재킷이 단종이 될 때까지 이 G1 자켓은 빛을 발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G1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이스윙이라고도 하죠. 움직임이 편하도록 이쪽에 이제 플리츠를 단 점이 특징이고요. 칼라 부분을 모피로 더했고 지퍼 클로저이지만 덮개는 제거한 점이 특징입니다. G1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는 탑건이라는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입고 나온 그 재킷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영향으로 bomber 재킷을 수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G1 재킷이 인기가 많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재킷들을 쉽게 bomber 재킷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폭격을 위한 플라이트 재킷은 아니었기 때문에 bomber 재킷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bomber 재킷은 B3부터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B 시리즈는 고도로 올라가서 포격을 하는 최초의 플라이트 재킷으로 알려져 있고 양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는 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플라이트 재킷과 다른 점은요, 일단은 허리 부분에 니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점이고요. 그리고 칼라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개의 가죽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높은 상공에 올라갔을 때 가죽 스트랩을 잠그면서 조금 더 보온적인 유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B6, B7, B10 같은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B 시리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 B15라고 느껴집니다. 1940년대부터 제트기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높은 고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낮은 온도에서 적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A2 자켓 같은 것들을 입으면은 만약에 상공에 올라가서 땀이나 비 같은 거에 젖게 되면은 이게 차가운 온도 때문에 얼어붙게 돼서 굉장히 옷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형 제트기는 유선형이었기 때문에 공간도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슬림하고 따뜻한 플라이트 재킷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B15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은 모피 칼라가 있고 커프스와 허리 부분에 다시 니트가 덧대졌고요. 면 레이온이나 아니면 나일론 같은 소재들로 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가장 큰 특징은 왼쪽 슬리브에 펜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지 않나요? 바로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MA1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사실 개량해서 만든 게 바로 MA1입니다. MA1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알파 인더스트리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돕스 인더스트리에서 일단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종석도 더 단열이 좋아졌기 때문에 모피 칼라 같은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었고 칼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불편했기 때문에 낙하산의 하네스를 위해서 더 작고 탄력 있는 니트 컬러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MA1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황색 안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기능적인 요소인데요. 만약에 비행사들이 전쟁을 하거나 어떤 물체에 충돌을 했을 때 바다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조대를 기다릴 때 그 구조대가 나를 쉽게 발견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재킷을 벗고 주황색 안감을 내비쳤을 때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컬러로 배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분들이 MA1 하면은 세이지 그린, 올리브 그 컬러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공군의 표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미드나잇 블루였지만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때 위장을 잘 하기 위해서 세이지 그린이나 올리브 컬러로 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MA1은 봄, 가을, 겨울에 쉽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이고 밀리터리 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아우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1963년에 돕스 인더스트리가 알파 인더스트리로 바뀌고 나서 군사계약을 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군대나 일반인들에게도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 많이 알려진 시기랑 하이 문화가 활발했던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MA1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하이 문화 중 하나는 바로 스킨헤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킨헤드는 모드족에서 파생된 하이 문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드족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적 부유했기 때문에 수트를 입고 스쿠터를 타고 하층품들을 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은 스킨헤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난했기 때문에 작업장이나 공사장, 공장 이런 곳들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상 이유로 머리를 미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청바지나 워크웨어, 작업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MA1은 보통 스킨헤드들이 많이 입었고 모드족은 해링턴 자켓을 주로 입긴 했는데 MA1을 입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모드족에 대해서 대응하는 느낌으로 이것을 갖춰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8, 90년대에는 힙합에서도 MA1을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더 커머셜하고 하이 패션에서도 이 MA1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이트 자켓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갈수록 장폴 고티에나 헬무트 랭, 라프 시몬스가 선보였던 그런 아이템들이 좀 생각나기도 합니다. 스타일링에 대해서 가볍게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MA1의 매력은요, 기능적인 디자인과 루즈한 실루엣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하면서 캐주얼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떠한 캐주얼 웨어에도 매치하기 쉬운 아이템이고요. 뭔가 남성적이면서 쿨한 느낌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MA1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마 오늘 정보 같은 경우에는 MA1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